어떤 결정을 이끄는 요인은 가장 현명한 조언이 아니라 최근에 마음속에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유도된 주의의 무자비함 때문이죠. 어떤 것에 주의가 쏠리게 되면 이제 그 주의가 이어지면서 이후에 관련된 사항들에 주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정보나 속성들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더욱 무서운 것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제한과 설득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런 제한이나 설득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타인을 대상으로 시도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굳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설득이라 하면 과학과 합리성의 틀 안에서 논리로 제압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머리로는 이해될지언정 가슴으로는 설득되지 않았죠. 이제는 동질감을 쌓아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책, 초전설득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서 예스라는 답을 이끌어내야 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훈련 프로그램에 마치 비밀 요원처럼 잠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만난 최고 성과자들은 제안하기 전에 자신이 할 말과 행동을 공들여 다듬는데 더 긴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돌밭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땅 고르기를 하지 않는 밭에서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숙련된 정원사처럼 임무에 착수했죠. 설득력이 부족한 동료들과 달리 그들은 자기 제안의 타당성과 장점을 앞세워 상대방을 수긍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득을 시작하는 그 순간의 심리적 프레임이 설득하려는 내용만큼 중요하거나 혹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욱 잘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득의 기제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접하기도 전에 미리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과정인 초전 설득을 통해 최고로 거듭납니다. 따라서 설득을 잘하려면 초전 설득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타인에게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굳이 타인의 신념이나 태도나 경험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볼컨과 안데르센의 연구에서 이러한 과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참여 여부를 묻기 전에 당신은 남을 잘 돕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설문 참여율을 높였는데 이 질문이 이른바 초전 설득 오프너입니다. 다른 비교 연구에서 두 과학자는 비슷하지만 살짝 다르게 특화한 초전 설득 오프너, 즉 당신은 모험적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활용해 처음 보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지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대상 제품은 새로 나온 청량 음료였고 두 과학자는 사람들에게 무료 샘플을 받으려면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 중 절반에게는 무료 샘플을 보내주겠다는 목적으로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거절했고 이메일을 알려준 사람은 33%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당신은 자신이 모험심이 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대부분이 네 라고 대답했고 그 후 75.7%가 선뜻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 두 가지 특징을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스스로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97%, 72명 중 70명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모험심이 강하다는 것은 터무니없죠.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 모험심 강한 유형에 속하는지 물었더니 사람들은 너도 나도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긍정적 테스트 전략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좁혀진 시각의 영향력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모험심이 강하거나 남을 잘 돕는 성향이라거나 심지어 인생이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하는 비율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질문을 통해 형성된 편협한 시각은 일시적이기는 하나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처럼 설득력이 통하는 특권의 순간이 계속되는 동안 시각이 좁혀진 사람들은 이어지는 요청에 매우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어떤 결정을 이끄는 요인은 가장 현명한 조언이 아니라 최근에 마음속에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유도된 주의의 무자비함 때문이죠. 어떤 것에 주의가 쏠리게 되면 이제 그 주의가 이어지면서 이후에 관련된 사항들에 주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정보나 속성들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더욱 무서운 것이죠. 초전 설득을 위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노련한 광고 카피라이터나 유명한 러시아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나 성취 목표 혹은 충족시키고 초과하고자 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바람들은 종종 목표에까지 도달하는데 실패하면서 실현되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만으로는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아가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다짐하지만 어떤 행동 단계로 옮기는데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절반의 성공은 항상 실망감으로 이어지며 결국 실패를 만들어내죠. 첫째, 우리는 운동을 더 자주 하겠다는 목표를 종종 잊어버리는 외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기 위한 적절한 순간이나 상황을 자주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시기죠. 둘째, 우리는 종종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우리의 목표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유난히 바쁜 날이라든가 하는 요인들로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이런 문제들을 초전 설득으로 극복하게 해줄 전략적인 자기진술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진술 방법은 학계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저는 if, when, then 전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방식은 첫째, 우리가 목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점에 특정 단서를 배치하고 둘째, 그 단서에 자극받아 목표와 일치하는 행동을 적절하게 취하도록 준비시킴으로써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몸무게 감량을 목표로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if, when, then 전략은 만약 점심 식사 후에 웨이터가 디저트로 무엇을 먹을지 물어보면 민트티를 주문하겠다가 됩니다. 다른 목표들도 이 전략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약 먹는 시각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간질 환자들에게 아침 8시가 되어 양치질을 끝내면 처방된 약을 먹을 것이다 와 같은 if, when, then 전략을 짜라고 요청하자 약 처방대로 준수할 확률이 55%에서 79%까지 증가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이 방식이
나는 이번 달에 2kg을 뺄 거야. 라거나 단 것을 먹지 않고 체중을 감량할 계획이야. 처럼 단순하게 말로 표현하거나 실행 계획을 짜는 것보다 그 효과가 훨씬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의도를 단순히 진술하거나 평범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if, when, then 전략이 뛰어난 효과를 보인 데에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계획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죠. if, when, then에 들어갈 단어들은 우리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이나 상황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고안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첫째, 내가 목표한 행동을 하기에 유리한 시간이나 상황에 주목할 준비를 하게 되고, 둘째, 이를 자동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랐던 행동과 결부시킵니다. 이러한 초전 설득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맞춤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목표로 삼은 특정 단서들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며 그 단서들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익한 행동 사이에 미리 구축해 놓은 강력한 연상을 이용합니다. 이를 통해 아주 고치기 힘든 나쁜 습관들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도 if, when, then 전략으로 만약 슈퍼마켓에 진열된 초콜릿을 본다면 나는 다이어트를 떠올릴 것이다 라고 계획하면 고칼로리 음식을 덜 먹고 체중을 더 많이 감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달하고자 애쓰는 목표가 있다면 if, when, then 전략이 선사하는 초전 설득 영향력의 이점을 활용하지 않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책 초전 설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전 이 저자의 전작인 설득의 심리학을 정말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처음 이 책의 존재를 대해 알았을 때 별다른 고민 없이 책을 구매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후회 없는 선택이 되었죠.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큼 타인을 내 의견에 동의하도록 더욱 잘 설득할 수만 있다면 삶이 얼마나 더 편해질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말에 세상이 귀 기울일 날을 기원하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